VTC xin kính chào quý vị khán giả. Với chủ đề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ang sinh sống và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ngày hôm nay VTC chúng tôi mời đến trường quay ngài Lee Jae-guk,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tại Đại sứ quán Hàn Quốc, để giúp cho quý vị có thể hiểu rõ hơn về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ang sinh sống và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hay các chính sách hỗ trợ công việc liên quan đến giấy phép làm việc cho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cũng như các biện pháp để ngăn chặn việc lưu trú bất hợp pháp. Vâng, và xin được cảm ơn ngài Lee Jae-guk đã tham gia buổi phỏng vấn ngày hôm nay. Xin ông có thể giới thiệu đôi chút về bản thân mình.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노모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재국입니다. 흔히 고용노동관이라는 게 정식 명칭이지만 다소 길기도 하고 그래서 노무관으로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제가 작년 2019년 2월에 여기 부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3년간 근무하게 될 거고, 현재 아쉽게도 한 절반가량이 지나서 지금 딱 1년 7개월째입니다. 지금 이제 고용노동관에 오기 전에 주로 이제 한국의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하고요. 주로 이제 여성 고용이라든가 장관 비서라든가 아니면 직업훈련 이렇게 다양하게 고용노동 관계된 업무를 하고 우리 베트남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Vâng, và với tư cách là nhà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ói chung và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nói riêng tại Hàn Quốc, vậy xin ông có thể cho chúng tôi biết công việc hoặc ngành nghề mà đại đa số đông người Việt Nam đang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đó là gì không ạ? 일단 제가 하는 업무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그게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기보다는 네 가지 모두 이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제가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고용 노동의 그런 이제 대표를 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한국과 베트남의 이런 다리 역할을, 협력을 증진하고 이런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8월에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고용노동 협력 MOU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MOU를 제가 이제 있는 동안에 좀 추진을 하고, 특히 베트남 정부에서는 직업 훈련이라든가 또는 이제 일자리 정책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더 양국 간에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업무는 이제 베트남의 많은 근로자들이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고용허가제, 임플로이먼트 퍼미트 시스템, 고용허가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고용허가제로 가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끔 이걸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지금 이제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워낙 가까운 관계다 보니, 특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삼성이나 LG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현재 베트남이 대략 한 9,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9,000개 기업들이 특히 인사노무 분야에 있어서 잘할 수 있게끔 제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컨대 올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지금 책자도 있지만은 베트남의 이제 개정 노동법이 시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베트남에 무려 지금 남부에는 5개의 시성, 그리고 중부에는 2개의 성, 다낭이나 꽝남, 그리고 북부에는 하노이시를 포함해가지고 14개 성을 이제 순회 설명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인사 노무 분야에 있어서 잘할 수 있게끔, 또는 베트남 노동법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꾸로, 아까 제가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간다고 했지만은, 거꾸로 한국 근로자들이 베트남의 이제 전문가로서 또는 투자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베트남에서 잘 정착하고 때에 따라서는 취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박람회라든가 취업 박람회라든가 또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또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런 그 노동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애로를 해소해주고 취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Vâng, vậy xin ông có thể chia sẻ thêm về điều gì đã làm cho ông cảm thấy muốn gắn kết với đất nước và con người Việt Nam chúng tôi? 사실 이제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베트남은 저희 이제 제2의 고향이라고, 고의 흐앙타하이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생애 처음으로 이제 온 국가가 베트남,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베트남 하노이였고, 제가 2006년도에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약 15년 정도 흘렀는데,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많이 베트남과 그 당시에 하노이와 지금의 하노이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보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 그 거리에서 보면은 굉장히 세마이 토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토바이만 가득했었는데 이제 와 보니까 도로를 많은 차들이 자동차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베트남 경제가 발전했다고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스카이라인을 본다면 가장 높은 빌딩이 그 당시엔 대우 빌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략 70층 정도 되는 이제 그랜드 경남 뭐 72층이라든가 또는 롯데센터 하노이 등등 70층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서 굉장히 스카이라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저희 이제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저희 그런 고향으로서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Vâng, thì như tôi được biết hiện nay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tại Việt Nam đang có vai trò rất quan trọng và đóng góp một tỷ trọng rất lớn cho nền kinh tế của Việt Nam. Ông có thể chia sẻ kỹ hơn về việc này được không ạ? 우리 리포터님 그 비어 바바바 혹시 아세요? 이 베트남에 이제 이 바바바 맥주가 특히 하노이에서는 이제 하노이 맥주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그냥 우리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그냥 편하게 말씀하면 이제 바바바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고 또한 이제 3대 투자국이고 또 3대 이제 무역 흑자국에 해당되는 우리 이제 신남방 적대의 또 핵심 국가입니다. 거꾸로 베트남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 제1의 투자국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FDI 전체를 보면은 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전체 수출을 약 대략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대략 이제 100만 명 이상의 베트남인들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고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Vâng, vậy sau khi chứng kiến những tiêu cực có thể mang lại từ sự phát triển kinh tế quá nhanh của nước Trung Quốc, nhiều người Việt Nam đang lo ngại Việt Nam có thể sẽ đi theo cái vết xe đổ đó. Vậy với tư cách là một doanh nghiệp nước ngoài, vậy ông nghĩ sao về sự lo ngại này? 이 많은 전문에 따르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금 베트남의 높은 경제 성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약 이제 7.02%, 재작년에 한 7.08% 됐는데 이러한 베트남의 높은 경제 성장이 최소한 한 20년 정도 이제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1986년도에 베트남이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약 대략 한 50년 정도 됩니다. 그 50년은 사실 한국이 이제 경제 발전의 역사 저희가 50년 보는데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사례에서 본다면 중국도 이제 뭐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든가 아니면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다든가 또는 이제 처음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이나 관세 이런 조세 혜택들이 폐지된다든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아마도 베트남도 향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임금이라든가 노동시간, 인프라 등 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베트남은 좀 더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를 본다면 중국은 이제 처음에 이제 외국 기업이 FDI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이미 인공위성이라든가 핵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있을 정도로 중국은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베트남들 본다면 현재 베트남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중국은 많은 자본을 유치해서 발전시켰는데 베트남은 현재 입장에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그 FDI 기업의 그런 자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의존도도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베트남 정부도 FDI 기업을 앞으로는 계속 지원을 해서 이렇게 육성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코비드-19 코로나19에 있어서 굉장히 방역을 베트남이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베트남이 더욱더 아마 외국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ậy ông có thể cho chúng tôi biết thêm về dự án trao đổi nguồn nhân lực giữa Hàn Quốc và Việt Nam hiện nay? 제가 최근에 이제 대사님을 모시고 이제 건토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표현할 때 그러니까 한국 분이 표현하든 베트남 분들이 표현하든 간에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사돈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인적 교류가 이렇게 활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작년에 이제 베트남을 방문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베트남을 방문한 사람이 약 43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정도 숫자는 사실은 이제 중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인데, 심지어는 이제 유럽 전체, 그리고 이제 미 대륙 전체, 호주 대륙 전체 이 합친 것보다 한국인이 더욱더 많이 이 베트남을 방문했다, 이게 보시면 되고요. 거꾸로 우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제 이렇게 방문한 사람도 약 한 55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약 18만 명, 거꾸로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은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런 인적 교류가 많이 중단되어 있고, 이게 이런 인적 교류 중단으로 인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이런 기회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이 제1을 한국에서 투자국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극복 방안들을 서로 찾아가고 이러면은 더욱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âng, vậy theo như ông cho biết thì cơ quan quản lý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đang rất nỗ lực trong việc hỗ trợ người Việt Nam có được giấy phép kinh doanh lao động tại Hàn Quốc. Vậy hiện nay có khoảng bao nhiêu người Việt Nam đang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과거 이제 우리 한국도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에서도 이제 통일되기 전인 독일, 그러니까 서독에 1963년부터 시작해서 77년까지 한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광부라든가 간호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독에 일하는 경험이 있고, 이런 경험들이 한국과 독일 양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근데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에 가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한국의 사회나 문화라든가 또는 경제 전반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용과제가 딴 것보다 좋은 거는 기본적인 뭐 항공이라든가 비자라든가 이런 비용 외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이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투명한 이렇게 제도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정 수준의 한국어 시험만 통과를 하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용과정 제도가 2004년도에 도입됐는데 2004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대략 한 22만 2천 명의 이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전 세계에서 우리 베트남이 넘버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현재는 본다면 한 27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일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약 3만 6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서 캄보디아에 의해서 두 번째로 현재 많은 상태입니다. 다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는 이런 송출이 원만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 또 대사관에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고용과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베트남 전반적인 발전도 있지만은 이제 뭐 응이안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하띵이나 이렇게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이 낙후된 지역에 발전하는 그런 측면도 강하고, 또 이제 한국어만 잘하면 누구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사관은 이제 메콩이라든가 또 이제 다른 베트남 이제 바닷가 해안 지역이라든가 등등해서 좀 열악한 지역들을 좀 더 이제 이 고용화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고자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한국어 시험,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어 시험만 전제되면 되기 때문에 한국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끔, 한국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제도를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Vậy ông đánh giá như thế nào về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tại Hàn Quốc? 사실 이제 아까 뭐 제가 한국과 베트남의 사돈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공감하지만은 유교라든가 또는 불교, 사실은 이제 요 옆에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나 태국도 불교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소승불교를 해가지고 남방불교지만은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은 이제 중국과 같이 이제 북방불교, 저희가 대승불교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불교란 공통점도 있고, 또 하나가 이 베트남 와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다양한 높은 교육력, 또 국민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하나가 이제 외세에서 많은 침략을 이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한 이렇게 민족성, 이런 걸 본다면은 한국과 베트남이 굉장히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볼 때 베트남이 위치는 동남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문화권을 본다면은 동북아 문화권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근로자들이 이제 젓가락을 사용하고 또 한국의 베트남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이 사업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근로자가 베트남 근로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수의 송출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사돈을 아까 말씀드린 사돈을 국가다 보니까 많은 베트남 이제 분들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든 등등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결혼을 통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커뮤니티들이 이런 이제 잘로라든가 포함해가지고 잘로나 또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사업장도 자주 이전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법 체류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âng, và hiện nay thì tình trạng người lao động cư trú bất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đang là một vấn đề rất là nghiêm trọng. Vậy theo ông thì tác động tiêu cực có thể mang lại từ việc này đó là gì ạ? 이게 사실 이제 불법 체류 문제가 좀 말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현재 대략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 약 30% 내외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예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이 계속 1등을 하다가 이제 몽고에 의해서 베트남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이 약 15% 내외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한 2배 가량 이렇게 높은 수준이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예전에 2013년도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불법 체류가 높다 보니까 2012년도에 그때 이제 송출을 준다는 적이 있는데 베트남 근로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에 일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미치는 영향들이 베트남의 사회라든가 경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게 좀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법 체류 문제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 근로자가 무려 1년에 12,000에서 13,000명 가량 가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한 5,000명 내외 정도 갈 정도로 이 불법 체류 때문에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베트남의 경제나 또는 지역의 이제 균형 발전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불법 체류 문제가 해결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âng, vậy biện pháp hữu hiệu nhất để ngăn chặn việc này là gì, thưa ông? 이게 사실 굉장히 뭐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해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베트남 근로자가 우리는 다 하나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박항서 감독으로 대표되는 축구 경기를 하면서 우리 베트남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우리는 베트남 국민이다. 또 베트남은 이제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근로자 자체의 이런 경각심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이 불법 체류에 대한 이제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제 사실은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기 전에 약 1억 동 정도의 보증금을 낸다든가 또는 불법 체류가 심한 이제 성 밑에 현단이 심한 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에 갈 수 없게끔 또는 자기 가족들 중에서 이 불법 체류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한국에 갈 수 없게끔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이제 막는 이런 수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약간 부정적이고 네거티브 전략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베트남으로 다시 불법 체류를 막고 한국에서 베트남에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직업 훈련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우리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가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인력풀을 구성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렇게 좋은 여기 한국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게 취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계하는 이런 이제 저희가 좀 더 포지티브한 이런 그런 적극적인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hư vậy thì tính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tại, ông vẫn còn một nửa nhiệm kỳ nữa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ậy với tư cách là một nhà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xin ông có thể chia sẻ cho chúng tôi biết thêm về những dự định và kế hoạch sắp tới của mình trong tương lai.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베트남이 제 고향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고향으로서 베트남을 위해서 한국과 베트남을 위해서 굉장히 이바지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저 소개를 할 때는 tôi là 50% ở người Việt Nam
남을 참 ngoài 한국 cùng nhau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반은 베트남 또는 반은 한편에서는 이제 한국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양국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베트남어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업무적으로 본다면 특히 이제 아까 말씀 것처럼 이 코로나19 이후에 양국 간의 관계가 많이 정치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인적교류 측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고용노동부로서 고용노동 전반적인 발전도 있지만 특히나 이러한 인적교류 측면 한국과 베트남의 근로자라든가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또한 이거를 통해서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Vâng, và xin cảm ơn ông đã tham gia buổi phỏng vấn của chúng tôi ngày hôm nay. Xin cảm ơn quý vị khán giả đã theo dõi chương trình. 예, 고맙습니다. 네, xin cảm ơn.